아파트 가격.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왕국이죠. 발달이 잘 된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빌딩도 있지만 뭐 단독주택 비중도 높고 여러 가지 비중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해진 게 뭐예요? 택배나 배달. 이런 거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죠. 유리하죠. 한 군데 막 2000세대, 1000세대 막 모여서 하는데 잔뜩 가져다가 거기다가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데는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유리한 점도 있지만 사실상 아파트 왕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폐에 여러 가지 말한 거 뭐 있었죠? 선분양. 그래서 대충 짓는다. 그리고 재건축이 투기가 돼버렸다. 재건축 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대충 지어요. 3, 40년 전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죠. 지금 짓는 신축 아파트 중에서 화자 나오는 거 보면은 차라리 그쪽이 더 튼튼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대충 지어요?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재건축하려고 봤더니 안전해서 재건축이 안 된대요.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하더라. 그럴까봐 튼튼하지 않고 일부러 부실하게 짓는다. 이런 문제도 있죠. 선분양 때문에 분양권 투기 있고 전세 제도 때문에 뭐 갭 투기 문제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금리 영향을 덜 받는데도 금리가 오를 때는 금리 영향 덜 받는다 하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더라. 특히 뭐에 관해서요? 아파트에 관해서. 제가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많이 깠었죠. 근데 아파트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값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가끔가다 댓글 다는데 내가 뭐 30년 두고 봤는데 IMF 때 말고 떨어진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리고 저는 떨어진 지표를 들고 온 거고 거기다가 떨어지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즘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더 멀어진 서민 내 집 마련, 저가 아파트값 4억 5천만원, 서민 내 집 마련 멀어진다, 더 멀어질 것이다 이런 거죠. 무주택 30대 지금 집 사도 되나요? 예스. 자산승계연구소장. 그래서 뭐 상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오른다. 이유는 전세가 폭등하고 있으니까 전세가 받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대기 수요. 아니 그 전까지 집값 오르는 게 언제 전세가 올라서 집값이 올랐었나요? 집값 상승은 전세에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수요 공급이죠 정확히. 지금까지 공급 부족이어서 올랐으니까 앞으로 입주 물량은 더 공급 부족인데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주택 투기꾼들이 51% 가져갔기 때문에 수요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난 거죠. 입주 아파트, 분양 아파트, 인허가 아파트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막는 정책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거 뭐 있어요? 집값 떨어뜨리려면 양도세랑 취득세 낮춰라. 보유세는 올리고 이러면 집값 떨어질 것이다. 가시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양도세랑 취득세를 낮추면은 투기 수요들이 다시 유입된다.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1년에 1000만원씩 나가는데 2000만원씩 나가게 해요. 근데 양도세로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로 5000씩 내고 취득세로 막 1000만원씩 냈다. 근데 얘가 완화해서 막 취득세 200만원 내고 양도세 한 2000만원 내게 만든다. 그렇다면은 보유세로 2년 동안 있어도 2000 손해인데 비과세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거래세가 훨씬 더 저렴하다. 그렇다면은 집이 돈이 되는구나 하고 다시 들어오겠죠. 항상 공급 측면에서만 이야기한다. 가장 간단한 공급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져간 51%에 달하는 이 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재건축 완화, 재개발 완화라든가 택지지구, 신도시 이런 정책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매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매물로 나오게 하면서 투기 수요가 다시 유입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매물 나오는 건 좀 덜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거를 언제 시행할 거다? 취득세는 말고더라도 양도세 보유세는 내년 6월에 시행한다. 즉 그때까지 팔아라. 기한 주는 거잖아요. 우울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값 10억 원 시대 하면서 뭐 평균값 중위가격 이런 얘기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보면은 7월까지 올랐죠. 중위가격이 KB 기준이에요. 뭐 평균은 더 올랐는데 KB 중위가격이 2달 연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KB 중위가격 2달 연속 하락 중, 몇 주째 하락 중. 이거 혹시 기사 보신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희 다른 인원들도 같이 찾아봤는데 못 봤어요. 그 전에 중위가격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평균가격으로 기사가 바뀌었죠. 왜? 8월 9월에 중위가격 떨어지니까 계속 오른다는 지표를 내야 되는데 중위가격은 떨어지니까 평균가격으로 은근슬쩍 말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값에 중위가격 오르는 오류도 있고 평균가격 오르는 오류도 생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원래는 중위가격이 가장 정확한 가격인데 문제는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로 갑자기 탈바꿈해서 뭐 재건축해서 나온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중위 아파트가 점점 왼쪽으로 밀려나고
원래 중위값보다 높았던 아파트가 중위 가격으로 돌아오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평균값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특수거래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변동이 있는 거고, 집값 오르면 얼마나 남냐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무주택에서 1주택 매수하시는 분들 얼마나 남냐. 2년 동안 저는 중위 가격 9억 2천으로 매수한다고 하고 9억 2천에 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맞춰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2년 후에 한 1억 정도 차이 남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울로 계산을 했는데 1억밖에 안 나면 더 많이 오를 텐데 지금 상황에서요. 중위 아파트가 그것도 뭐 강남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상투 찍었고 1억 오른다고 해도 어떻게 되냐 라고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수수료 0.9% 지금 800만원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등기비용, 취득세 3천만원, 거기다 뭐 법무사, 채권비 뭐 추가 부대비용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계산할게요. 등기비용 한 3,200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보유세 2년, 지금 공시가격 아까 현실화율로 6억 3,300 정도 되는데 요거 2년치. 근데 이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여기서 현실화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내년 내후년 아직 현실화율 발표 안 됐죠. 공시가격 현실화율 떨어질까요? 공시가격? 안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양도세는 2년 거주로 해서 비과세 받는다고 칩시다. 대출 이자는 2년 동안 40% 받는다고 했을 때 대출은 최대한 많이 땡겨야죠. 왜? 지금 저금리라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대출은 최대한 받고 자기 자본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총 비용은 대출 받았을 경우는 6,800만원 정도, 대출 안 받았을 경우는 5,900만원 정도 플러스 알파를 본다. 그렇다면은 1억에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년에 걸쳐서 3,200만원 정도보다 낮게 버는 거고, 대출 안 받았다고 했을 때는 4,100만원 정도보다 낮게 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억만 올라도 돈 버는 거네요. 그렇죠. 중위 가격 정도 아파트 사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위 아파트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 하겠죠. 과연 그럴까요? 1주택에서 2주택 늘어나는 경우 중개수수료 똑같죠? 등기비용, 취득세가 늘어나죠. 지금 취득세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8%죠. 그러니까 거의 2배로 늘어나죠. 거기다가 뭐 보수액 뭐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거의 등기비용만 7,800 정도 나온다.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보유세는 비슷하게 나오죠.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치고 예금시 이자 한 채 더 사는 거는 투기 목적이죠. 실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9억을 예금했다고 쳤을 때 이자 160만원 2년 동안 넣어놔봤자 16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걸로 집 사가지고 1억 올라봤자 600만원 손해봐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2주택부터 집을 적어도 1억 이상 남긴다는 굳은 믿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매도를 꺼려지겠다.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증여를 하고 있을까요? 보유세만 무서울까요? 일단은 중요한 건 투기 수요가 유입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취득세 얘기 계속하죠. 취득세가 강해져서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안 된다. 3주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똑같죠?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어때요? 취득세 12% 되죠. 1억 1,400만원. 취득세만 봐도 1억 차이 난다 치더라도 취득세로 다 날아가죠. 보유세 플러스 알파죠. 말할 것도 없죠. 예금시 이자 똑같을 테고. 지금 요거 보유세 플러스 알파 하는 건데 보유세는 되게 작게 잡은 거는 나머지 주택 엄청 비싼 주택으로 가정 안 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억 4천 경비만 2억 남으면 어떨까요? 지금 봤을 때 보유세 요거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주택 세 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보유세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곱하기 3배 이상 늘어나겠죠. 계속 그렇게 낸다고 쳐봅시다. 2억 남아도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유입이 될 것이다. 힘들죠. 사실상 더 이상 다주택 투기 수요들이 유입하기는 힘들다. 법인은 주택 수랑 관련 없이 무조건 12%죠. 취득세. 보유세. 법인 다주택으로 매도한다고 했을 때 법인 같은 경우 한 채만 살려고 굳이 법인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법인 살려면은 보유세 2년 요것만 계산한 거예요. 다른 거 빼고. 그랬을 때 보유세만 얼마가 나와요? 4,400. 법인 2주택으로 계산했을 때 6% 정도 나오니까 보유세만 이만큼 나온다. 앞에 거랑 좀 차원이 달라졌죠. 예금시 이자 뭐 이런 거 계산했을 때 1억 8천 나가는 돈이. 그러니까 2억 올라도 1,600이 남죠. 거기서 뭐 양도세도 조금 붙겠죠. 그것까지 떼면은 2년 동안 한 1,몇백 남는 거예요. 그것도 올라야. 오른다고 가정해야. 위험 부담이 있죠. 예금 넣는 거랑 다르게. 위험 부담까지 감수했는데 900만원 남는다고 해봅시다. 2%도 안 남아요. 양도세 없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해야 겨우 한 2% 남는 거죠. 근데 올해 상황이에요. 지금 늘 이야기하지만 거래량 급감했고 일단 팔리지가 않는다. 거기다 보유세 뭐 지금 아까 얘기했죠. 2억 올랐다고 치는데 안 팔려서 1년 더 해서 보유세가 1년 더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또 올라야 되는데 그때 또 오른다고 가정하고 또 오른다고 가정하고 언제까지 오른다고 가정할 거예요. 결론 집값이 억 단위로 오른다.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는 경우 조금 남죠. 남는 장사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거주다. 일단은 막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사냐? 그런 거 아니죠. 보유세만 올라간다.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혹은 법인 같은 경우는 남는 게 없다.
손해만 본다. 중위 가격으로 샀을 때 1억만 올라도 손해다. 2억은 올라야지 그나마 한 2년 됐을 때 본전치기 조금 들어오는 거다. 근데 내년부터 양도세 강화되죠. 남는 거 몇 푼이나 될까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더 사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수요는 급감하겠죠. 실수요들만 사야 되는데 예전부터 집 사라고 하는 인간들도 지금 다 관망하세요로 바뀌었죠. 내년 상반기에 사세요로 말 바뀌었죠. 수요는 엄청나게 줄었죠. 근데 똥줄 타는 건 누구예요? 매도인. 특히 법인이나 완료되는 임대사업자들. 갑자기 주택수 늘어나게 된 위탁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마음이 급해진다. 그렇다면은 매도인 우위 시장이든 매수인 우위 시장이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합 상태고 계속 지금 힘겨루기 중이라고 하는데 결국 먼저 힘 빠지는 쪽은 어디예요? 얘네들. 다른 매도인들이 아무리 버틴다고 버텨도 얘네들이 못 버텨요. 진짜 심각한 애들은 억 단위로 지금 보유세가 나오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빨리 팔아야지. 결국에 기다리면 누가 유리하다? 매수인이 유리하다. 내년 6월에 포도에서 또 올릴 수 있을까요? 또 올린다고 칩시다. 그럼 내후년 6월에 어쩔 거예요? 더 오를 텐데 보유세는. 이번에 한번 맞아보면 그렇게까지 쉽게 팔지 못한다. 특히 많은 경공매들, 파산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단계적인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전세가 때문에 오른다느니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사람들한테 주입시켜서 지금 사도록 만든다. 그래서 지금 사게 돼서 법인, 다주택, 임대사업자 매물을 받아주게 되면은 그만큼 나중에 급매물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락세가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거품 제대로 빠진 가격으로 집을 사시고 싶은 분들은 저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다 같이 기다리시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